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일단은 의혹 수준도 있고 그렇죠. 의혹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과 그리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일단은 그 대외적인 활동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적인 활동 부분은 중단을 하셔야죠. 음, 지난번에 그 마포대교에 가서 뭐 순시하고 마치 본인이 무슨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나는 내조만 하겠다라고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뭐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세간에는 뭐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제2 부속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것을 빨리 도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의지의 네, 표현. 네. 그것이 뭐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구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과거로 돌아가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부당하게, 그러니까 부당한 활동이라고 지적받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에이펙으로 나가시는 것도 안 나갔으면 아, 좋겠어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예, 그 부분을. 대통령이 뭐 우리 저 아내는 아, 저 몸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뭐 활동도 더 이상 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해외 나가실 때는 바로 가면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사가 뭐 그 외교 활동, 그 국가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까지를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왜 소나기가 오면 일단 피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쁜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저 자제하겠습니다. 대외 활동 자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같이 나가야겠습니다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마도 굉장히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건 제 희망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안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네. 이번부터 네, 대외 활동은 중단하시고 음. 그 국민들이 그래 됐다. 이 정도까지면 됐다라는 그런 여론이 조성될 때까지는 중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외 활동 같은 그 해외 그 외교 활동 같은 것도 이번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관심인 것은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적 개편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내일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인적 개편은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용산 참모들에 대한 개편 그리고 두 번째는 개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용산 개편은 또 두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어요. 수석 비서관급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뭐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비서관과 일부 행정관급 김여사 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그 분들.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건 이제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죠. 네. 대통령의 고민의 깊이를 반영하는 거가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뭐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실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구체적으로 그 당장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더라도 연말까지는 내가 그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결기와 결단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왕 할 거면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접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그 대대적이고 광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쇄신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자꾸만 돌려막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돌려막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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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면 저 사람밖에 없어. 뭐 이 정도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인사를 정말 고심하셔서
야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없어요. 뭐 자기네 사람 갖다 쓰기 전에는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 갖다 쓰면 뭐 민주당이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비우고 찾으면은 좋은 분들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삼고초려하셔서 꼭 개각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산의 개편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준으로 해주시면 그게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님,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취재를 저도 조금 해보고 해봤더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어차피 뭐 내일 어떻게 뭐 발표를 하거나 어떻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또 그 뒤에 또 어떻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전국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네. 새 최소 서너 곳에 대한 개각을 검토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 일단 개각 분위기는 강 서너 곳. 기자가 워낙 민환 기자니까 취재했으면 맞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 서너 곳에 대한 개각 그리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두세 명에 대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교체 그리고 행정관 일부에 대한 그 교체 그러니까 그 뭐 부분 이 정도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정도 부분도 부족할까요? 근데 유병수 기자는 그걸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뭐 그냥 어느 정도. 그죠? 네네. 네.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대통령의 결심이 근데 뭐 결과가 나와봐야 돼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 인사라는 게 막판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때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 달라라고 요구를 이미 한 바가 있어요. 네. 그거야 뭐 거기에 따르면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혹은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그 민심이라든가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는 전달드린 바 있고. 네. 근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니까 예. 두루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받아들여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인사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 여기서 또 잘못 얘기하면 뭐 당의 뭐 최고위원이 누구를 경질하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또 잘못 오도가 될 수 있고 그거는 뭐 압박하느냐 또 뭐 이렇게.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뭐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뭐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도 내일 기자들이 엄청 질문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진짜 매듭을 좀 딱 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뭐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도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명태균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당에서 이 내용이 뭐냐 이걸 알려줘야 적어도 우리가 좀 방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만나 뵀을 때도 명태균 사태 이게 명태균 이거 뭡니까라고 네, 직접 네. 한 대표가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대통령 면담할 당시에요. 여쭤봤는데 예. 뭐 과장된 거고 별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걸로 됐으니까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도 저는 뭐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그게 5월 9일이니까 5월 10일 날 이전이다. 그 당선인 신분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좀 궁색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좀 민망한 네. 답변이죠. 어차피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적 존재잖아요.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 법률을 뛰어넘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정치적인 책임, 권한 이런 걸 부여한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 권한을 부여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일부에서 뭐 5월 9일이냐 5월 10일이냐를 따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고도의 정무적 자리를 공소시효라는 그 법률적 그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사실 그대로, 네, 사실 그대로. 아니 부인 김 여사하고도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본인도 뭐 그 핸드폰을 보면 뭐 주고받았던 얘기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 지우셨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정확히 그 사람과 뭐 그 경선 때 후보 경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도움을 좀 받았다. 그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때는 뭐 누구라도 도움을 받기 아쉬울 때니까 네, 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이후에도 전화가 당선된 이후에도 뭐 연락이 와서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으면 그거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뭐 답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국민들이 그거 못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보면 그 일부 다른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여러 번 기자회견,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네. 그때마다 국민들이라든가 여당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네.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지율의 반등을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못 미쳤다. 그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마이너스 기자회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들이 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4월 1일 날 네, 좀 많잖아요. 담화 발표가 그랬죠. 예,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네, 간절히 바라죠. 안 예, 그러기를.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이런 얘기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내가 개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야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이런 말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엊그제 나온 거 보니까 뭐 그 정책을 설명하고 이렇게 나온 것은 내가 4대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날 잘 몰라주시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서운함이라든가 네. 그게 이제 난 돌을 맞고라도 가겠다라는 표현으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건 나중에 할 얘기지. 지금 이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것은 국민들의 어떤 분노 같은 것들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뭐 나는 개혁을 하려고 잘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것처럼 돼버릴 수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치인은요. 신념윤리가 아니라 책임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잖아요. 책임윤리. 네. 예. 신념윤리도 반드시 필요하죠. 막스 베버가 얘기한 대로 내가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라든가 내 이러이러한 신념에 따라서 내 양심껏 용기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 꼭 필요해요. 근데 그 정치에서는 동기가 선하다고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동기가 별로 선하지 않다고 그래서 결과가 꼭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책임 윤리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만 내세우면 나의 모든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개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당신들 다 반개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느낌이나 뉘앙스가 느껴지면 그럼 국민들은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그 기자회견은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내가 뭐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실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거 잘못됐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식의 기자회견이 되면 그러면 국민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대통령이 좀 달라졌구나. 더 이상 자기 자랑 앞세우고 자화자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들 거예요. 일단은 내일 기자회견이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기대가 되면서도 또 걱정도 되고 참 여러 가지로 기자들이 좀 날카롭게 여러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꼬리 질문이라 그러나요? 영어로 팔로우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답을 그냥 동문서답을 하면 다시 질문을 해서 제 질문은 이거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외국에서는 모든 선진국에서는 그게 일반화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대개 기자들이 질문하고 동문서답을 한 다음에도
뭐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음 질문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야 질문은 이건데 답은 엉뚱한 얘기고 뭐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한 그 속 시원함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느낌을 되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그 기자들의 그 질의응답 방식, 기자회견 방식 이것도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일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모습을 좀 대통령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The buck stops here 그거 여기다 붙여놓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든 결정권자는 나다. 그러면 내가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도 다 내가 져야 된다. 근데 뭐 있었던 거는 다 그건 명태균이가 나쁜 놈이고 언론이 과장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제 책임입니다. 우리 아내에 대한 것도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거는 뭐 언론이 야당이 무슨 뭐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가시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프레지덴셜 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프레지덴셜한 대통령다운 모습을 내일 기자회견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그리고 기자들 후배 기자들 제가 언론사에 있으니까 네. 후배 기자들도 제발 그 기자다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한마디 질문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날카로운 질문들 국민들이 정말로 국민들 눈높이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비판은 제가 듣는 비판 중에 하나는 기자들이 질문이 그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수준도 못 미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네, 그 사실을 네, 좀 네.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